매크로 경제 이슈에는 기대 요인이 없습니다. 그놈의 관세 전쟁 때문에 금리 인하도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와는 별개로 비트코인의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마땅한 호재도 없는. 반갑습니다. 비플릭스입니다. 어제 있었던 파월 의장의 발언은 트럼프 너의 전략에 끌려가고 싶지 않아. 금리 인하? 모르겠어. 이 한 문장으로 생략하고요. 진짜 시장을 관통하는 흐름, 판을 흔드는 본질적인 이야기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트럼프.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시장 금리가 더 치솟는 걸 그냥 두고만 보고 있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어제는 갑자기 언론에서 245% 관세, 이런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쏟아졌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숫자는 쇼에 불과하고요. 본질은 협상입니다. 진짜 관건은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이게 아니라 언제 치고받기를 멈추고 대화 모드에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의 관세 수위 125, 145, 160, 245%까지 간다 한들 이건 그냥 치킨 게임이죠. 이미 교역 중단 수준의 관세율입니다. 중국 외교부에서도 의미 없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의 정황만 봐도 이제는 무역이 아니라 수출 통제 혹은 기업의 제재로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중국은 막말로 영원한 독재자 시스템을 굳히고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중간선거도 앞두고 있는 입장입니다. 돌아선 민심도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결국 지금 누가 먼저 스탠스를 바꾸느냐, 이 싸움일 텐데 해당 뉴스만 봐도 명확히 나와 있죠. 시진핑 자존심 강하다. 그냥 자존심 문제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누가 먼저 굽히고 들어가느냐, 이게 팩트예요. 근데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뭐랄까요, 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좀 사업가 마인드가 강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산이 굉장히 빠른 CEO 스타일, 손익이 안 맞는다 싶으면 언제든 스탠스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꽤나 자유롭죠. 최근까지야 그놈의 말바꾸기와 변덕 때문에 증시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은 맞는데요. 이 특유의 변덕이 꼭 나쁜 쪽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변덕이 우리한테 또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겁니다. 결국 지금 중국이 흔들고 있는 건 달러예요. 달러가 흔들릴수록 시장은 반드시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자산을 찾게 되죠. 중앙은행도 없고 정치도 없고 국가 간 긴장에도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자산,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죠. 그래서 시장은 지금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개념으로만 끝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이 기회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 데이터와 차트를 보면서 현재 포지셔닝과 수급 흐름 그리고 저점 여부까지 함께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선 4시간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릴 가격대가 84,000달러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84,000대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어제는 바로 파월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실망감이 상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보합권 수준을 유지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5%라는 저가권까지 형성을 했었죠. 비트코인이 강하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 규제 완화적 내용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꽤나 선방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같았으면은 비트코인이 약 8만 달러, 8만 1000달러 정도까지는 테스트를 했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렇게 이 뉴스 하나로 선방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느낌 빡 와야죠. 드디어 호재성 기사에도 영향을 받는구나. 그렇죠. 나스닥이 어제 마이너스 4.5%까지 하락을 했다니까요. 근데 비트코인도 최근에 나스닥에 쫄따구처럼 질질 끌려만 다니던 비트코인인데 원래 같았으면은 진짜 이렇게 빠졌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하방 경직이 확실히 강해졌다.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시그널이에요. 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지난 영상에서 올려둔 작도 95,000달러 가격 라벨 아직 떼지 않았습니다. 큰 뷰는 여전히 상승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텔레그램에 남겨드리고 있고요. 아침마다 브리핑도 2시간씩 써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패턴 자체도 이제 앞에랑 좀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온체인 데이터를 봐도 유동성을 흡수한 이후에는 CVD상 매수 거래량이 저점을 올리면서 매도 거래량을 압도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단기적으로는 정체를 보이고 있지만 당장 매도 압력이 강하게 쏟아지고 있지는 않고요. 신규 매수세가 다소 부족하다.
정도의 시그널만 보이고 있고요. 미결제 약정의 흐름을 봐도 가격의 등락과 비교해서 본다면 그냥 단순히 자발적으로 정리하는 흐름 정도만 보여서 지금 시장이 큰 방향을 전하기 전에 아주 의미 있는 리셋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펀딩비도 지금은 전혀 과열된 수준이 아니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 비율도 계속해서 내려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롱 포지션의 연료는 계속 쌓여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 코로나 팬데믹 때 이때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고래들이고 고래들이 먼저 이렇게 매도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폭락을 했습니다. 고래들이 당시 먼저 탈출했다는 흔적이 발견되는 건데요. 자,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상호관세가 시작된 해방의 날 이후로 고래 개체들은 오히려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죠.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하지만 고래들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ETF 쪽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언론에 ETF 유출세가 심각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돌았지만 데이터상으로는 그냥 잠시 숨고르기 하는 정도일 뿐입니다. 만약 진짜 시장이 위험을 느꼈다면 이보다 훨씬 더 민감한 반응이 나왔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영상에서마다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의 독립성입니다. 비트코인이 증시 하락과는 별개로 움직였던 그런 사례들 꽤 많은데요. 특히 이런 시기마다 비트코인이 금이랑 상관관계가 좀 강해졌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자, S&P 500 지수가 이렇게 하락했을 때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는 흐름이 보였고요. S&P 하락, 비트코인 횡보, S&P 하락, 비트코인 횡보. 과거의 전례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었던 사례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S&P 지수 크게 하락 중이죠. 비트코인 나름대로 방어 잘 해주고 있습니다. 골드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늘 금이 먼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랠리를 해줬다. 금이 먼저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랠리를 해줬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도 금이 먼저 올라가고 비트코인은 이제 랠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해 보입니다. 금의 상승이 멈췄을 때마다 그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 패턴이 역사적으로는 반복됐고요. 데이터는 속일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시장의 공포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하이힐드 스프레드입니다. 이 지표가 최근에 4.5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실제로 경기 침체급의 공포 시그널까지 발생을 시켰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4월 8일 기점으로 정확하게 피크를 찍고서 꺾여버렸습니다. 스프레드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다시 리스크 있는 채권을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의미인데요. 즉, 공포는 지나갔고 이제 다시 위험자산에 기회가 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법안 HB 92가 하원연금 및 연금위원회를 통과했다는 뉴스도 오늘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은요, 주 재무부가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젠 하다못해 헬스케어 기업들도 나도 살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좀 사려고 돈 모읍니다 라고 공문을 냈다라는 것이죠.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처럼 보유하려는 흐름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내가 모르는 새에 더 큰 규모의 매집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비트코인 지금 충분히 하락이 나올 만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하방 경직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숏 잡고 있는 사람들 아마 꽤나 머리가 뜨거울 겁니다. 숏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려올 자리 분명히 단기적으로 시그널들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려오지 않죠. 하방 경직 강하죠. 이거는 곧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자, 그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관세율 자체로 시장을 흔드는 숫자 놀이는 끝났습니다. 관세를 더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수출 통제나 기술 제재와 같은 정책의 형태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이제는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대화 모드가 언제냐,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언제 내가 매매를 쉬어야 할지, 그리고 언제 또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될지 이 타이밍의 갈피를 잘 못 잡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의 마켓 타이밍과 실시간으로 변하는 단기적인 관점, 거기에 알트코인 관련해서도 앞으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영상하고 텔레그램을 같이 보신다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시장을 이해하시고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비용 요구 같은 건 일체 없으니까요. 사칭에만 주의해 주시고 마음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에 입장 링크 남겨둘 테니까요. 클릭 한번 누르시면 바로 입장됩니다. 입장료는 구독과 좋아요로 퉁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남들이 줄 설 땐 피하고 다들 도망칠 때 들어가면 수익 낼 확률이 커집니다. 지금 다들 매수 버튼 누르기 망설이는 시점이라는 거 저만 아는 거 아니죠? 마치겠습니다.